안녕하십니까. 하일로 스포츠톡의 이영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일로 스포츠톡 오늘도 하일로스포츠닷컴의 두 분 전문가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송건영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건영입니다. 네, 그리고 문상열 스포츠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올해는 저희들이 정말 기대하면서 봤거든요. 그렇죠. 뭐 정말 딱 한 선수 더 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기대하면서 봤는데 류현진 선수 때문입니다. 네. 류현진 선수 오늘 좀 시즌 마무리가 다소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1, 2번 완투펀치가 6이닝씩 던졌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돈 매팅리 감독이나 릭 허니커 투수 코치도 류현진 선수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그 디비전 시리즈를 대비하려고 그랬는데 네. 1회와 2회에 너무 투구수가 많았어요. 50개를 던지는 바람에 그리고 결국은 그 류현진 선수가 방어율 2점대에 목을 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점도 딱 아쉽죠. 3점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딱 3.00. 예. 그러니까 이거 류현진 선수 네. 입장에서는 1이닝 뭐 좀 더 던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네요. 한 타자만이라도 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이제 류현진 선수가 옴으로 인해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대한 관심은 전 한국인들의 스포츠가 될 만큼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좀 올 한 시즌 좀 정리 좀 해봐야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LA 다저스는 이제 유현진이 왔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의 성적을 낼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프로야구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첫 번째 선수라는 점. 나머지 박찬호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은 다 여기 마이너 시스템에서 체계적 훈련을 받고 메이저로 올라온 경우고 유현진은 한국 야구에서 특급 투수였던 선수인데 과연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것인가. 아주 비상한 관심이 모아졌는데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죠. 네. 그리고 다저스가 지금 플레이오프로 가는데 1988년 우승한 이후에 이번이 플레이오프 간 게 7번째입니다. 네. 그 7번째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끄는데 큰 기여를 한 클레이튼 커셔, 잭 그레인키 그리고 유현진까지 다저스의 1, 2, 3 펀치를 형성하면서 유현진이 플레이오프 진출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 그런 루키 사실입니다. 투수가 결국은 어쨌든 메이저리그에 와서 이제 루키 투수가 됐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7년 동안 활동했지만 192이닝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네. 14승을 했고 방어율이 3.00 그리고 삼진을 154개를 잡았는데 이런 기록들 그리고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18승도 했지만 방어율이 탑10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아, 네. 이 지금 방어율 3.00이 내셔널리그 8이거든요. 네.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유현진 선수 그러니까 결국 한국에서의 톱은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류현진 선수가 뛰는 LA 다저스가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많은 팀들을 응원하시는 분들에게도 결국은 다저스가 이제 본인의 팀처럼 지금 그런 느낌이 들 텐데 이번 플레이오프 다저스 아틀란타 브레이브스랑 만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그 만나는 아틀란타 브레이브스와의 어떤 상대 전적 이게 궁금한데요. 네. 근데 이게 우리 많은 한인 팬들에게 네. 왜 그 한국에서는 지역 연고자가 있어가지고 전라도 쪽에서는 기아, 네. 뭐 부산에서는 롯데 이게 그 애착심이 굉장히 대단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한동안은 박찬호가 뛸 때만 하더라도 다저스 좀 많이 찾고 했는데 한 10여 년간 박찬호가 텍사스 레인저스 떠난 다음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이 LA 다저스가 우리한테는 LG 트윈스가 되는 거고 뭐 기아 그런 타이거스가 느낌이죠. 되고 네네. 네, 롯데 자이언츠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팔이 자꾸 안으로 굽습니다. 유현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의 디비전 시리즈인데 정규 시즌 92승 70패로 아주 뭐 굴곡도 많았었지만 어쨌든 간에 내셔널리그 디비전 타이틀을 차지는 했는데 이제 이거는 과거가 됐습니다. 아, 이제 다 잊어버려야 되는군요. 근데 단기전에 여기서 떨어지면은 네. 그리고 다저스가 지금 88년 우승이 6번 올라왔지만 플레이오프 올라왔지만 2번 챔피언십 시리즈 갖고 나머지 4번 그냥 디비전 시리즈 탈락을 해버렸거든요.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너무 조토리 무기력했죠? 조토리 네. 감독이 오기 전에 디비전 시리즈에서도 센트루이스 카디널스한테 딱 한 번 이겼어요. 네.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그냥 사실 수입당한 거죠. 수입당했거든요. 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도 수입을 당했는데 그때 당시 90년대에 다저스하고 지금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다저스는 사실 그 월드 시리즈 우승 후보로 꼽히잖아요. 네. 그 전에는 디비전 시리즈만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잘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조토리 감독이 있을 때도 일단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내셔널리그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간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근데 그때 필라델피아 필리스랑 붙었을 때요. 네. 한 번 이겼거든요, 다저스가. 그때 패전 투수가 박찬호였어요. 그때 중간 투수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류현진이 새로운 역사 쓰는 겁니다. 이제 플레이오프에 돌아오는 일요일 날
일요일날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된 3차전 선발로 사실상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한국인 투수가 플레이오프에 선발 투수로 나오는 최초의 선수가 바로 류현진이 됐다는 것. 네. 이건 굉장히 의미고 이왕이면 당홍치마라고 승리까지 따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딱 일주일 남았네요. 네, 딱 네.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 이 원정 경기에서 이제 원투 펀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클레이턴 커셔 그리고 제이크 그린키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오늘까지 정규 시즌 마지막 날까지 상대가 누가 될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오늘 센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이기면서 내셔널 리그의 이제 탑 승률 1위가 됐죠. 승률 네. 1위가 되면서 이제 다저스는 이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이제 대결이 됐는데 다저스 입장에서는 훨씬 그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다저스가 일단 제1 선발이 왼손 클레이턴 커셔죠. 네. 지금 1점대 방어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라는 팀이 주축이 저스틴 업튼이 뭐 그 우타자, 네, 우타자이기지만 헤이워드도 그렇고 후리먼도 그렇고 브라이언 맥켄도 그렇고 네. 좌타자가 주축 이 타선입니다. 아틀란타 브레이브스 공격에. 그 타격을 이끄는 선수들이 거의 좌타자군요. 좌타자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클레이턴 커셔가 첫 경기를 잡으면 사실 이 디비전 시리즈는 돈 매팅리 감독도 오늘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첫 경기를 이기면 사실 거의 그 디비전 시리즈 통과는 70%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높아지고 네. 그리고 류현진이 3선발을 맡았는데 사실 무조건 1선발이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 경기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만 네.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2선발보다도 3선발이 이런 디비전 단기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번 그 디비전 시리즈부터 작년하고 또 달라져서 승률 좋은 팀이 이제 홈 어드밴티지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1, 2차전을 작년에는 2개 원정 갖고 홈에서 4경기를 연속을 했었는데 네. 그거 바꿨어요.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애틀란타 가서 우리가 이제 먼저 두 번 두 경기 하고 치르고요. 다저스 와서 2번 하고 승부가 안 났을 때 다시 애틀란타 가서 한 번 하는데 애틀란타에서 커쇼하고 그레이키가 나왔을 때 2승 무패를 하면 그야말로 더 좋겠지만 1승 1패를 하고 온다 그랬을 때는 3차전이 정말 시리즈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이 다저스에 와서 그때 류현진이 나간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만에 하나 네. 최악의 경우 이런 시나리오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두 개를 다 지고 왔어요. 뭐 그냥 3천 점은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굉장히 그 유현진 선수 그 등판이 네, 부담이 부담이 많죠. 되죠. 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것이 아틀란타와 올해 이제 2번 정도를 저희가 맞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현진이 등판한 게 2번이죠? 예, 류현진 선수가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이 경기 놓고만 보면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은 그래도 쏙 좋았다. 뭐 이렇게들 평가하던데요. 근데 승패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네, 노지 시전이었어요. 팀이 이겼어요. 다저스가 1승 1패, 류현진 그렇죠. 나오면서 1승 2패가 네네. 됐는데 5월 17일 날 터너필드 어웨이 경기를 갔는데 그때 5이닝 2실점. 본래 좀 많아가지고 투구수 많고 그때 좀 안 볼넷이 좋았거든요. 제일 많았어요. 그랬죠. 그래서 네. 여기 그 지역 언론에서 굉장히 그 스트럭을 했다고 그랬는데 네. 볼넷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볼넷이 그러니까 많아서. 안타보다는 이게 볼넷이 훨씬 나쁜 거거든요. 그렇죠. 류현진도 볼넷 네. 주는 걸 제일 싫어하는 네. 선수인데 아틀란타 가가지고 워낙 강타자들이 많았더니 좀 얼었죠. 쫄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네. 네, 네, 네. 그 다음에는 7월 7일 이제 홈에서 완벽하게 이제 서력을 했는데 7과 3분의 2이닝 동안 1실점밖에 안 줬습니다. 그리고 승리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다저스가 2대1로 승리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때 경기였거든요. 5월 달에 애틀랜타 원정을 갔을 때 다저스가 사실 팀이 바닥이었죠. 침체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네. 세 경기를 그리고 모두 역전패를 당했어요. 그 역전패 당하고 나온 게 뭐냐면 돈 매팅리 감독의 경기 해고설이 나오기 네. 시작했어요. 네. 왜냐면 팀이 그 어제 이제 USC 풋볼 경기가 그 레인 키핀이 해고된 것도 크게 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애리조나 스테이트 원정이라고 그러나지만 일방적으로 졌어요. 일방적으로 네. 져서 그러면은 이 결국은 팬들이랑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다저스가 그때 세 경기를 연속 역전패를 당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1, 2, 3 선발이 나왔을 적에 사실 초반에 2실점 이상을 하면 이 경기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하고 LA 다저스가 선발과 구원이 이게 차이가 뚜렷해요. 선발 투수는 LA 다저스가 방어율이 3.13이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3.51이에요. 선발로 놓고 보면 다저스가 다저스가 그렇죠? 우위네요. 네. 네. 근데 구원진을 보게 되면 이 구원진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크레이 킴브리엘이 있죠. 세이브로 49개 했나요? 그렇죠. 49개. 네, 세이브 왕이죠. 방어율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구원 방어율이 2.46이고 다저스의 방어율이 3.49입니다. 1점 이상 차이가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7회 이후 끌려가면은 사실 역전이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터너필드 원정 경기 가서는. 그래서 그렇군요. 커셔와 그레인키는 사실 올라가갖고 6이닝을 던지든 7이닝을 던지든 무조건 제로 실점으로 막아야 되야 승산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류현진이 그래서 이제 3차전에 또 나오게 되는데 그나마 홈에서 던지게 된다는 게 굉장히 일단 류현진으로는 네, 류현진 좋죠. 선수는 다저스 구장에서의 그 ERA라든지 그럼요. 승률이 훨씬 높은 걸 다 알고 자, 계시니까요. 네. 14승 8패로 시즌을 마감했는데 절묘하게도 홈과 어웨이가 다 7승 4패로 똑같습니다. 홈에서 네. 똑같은데 네. 문제는 방어율이 홈에서는 2.35. 이건 굉장한 방어율이에요. 정말 잘한 건데 원정 가서 3.69 평범한 투수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에서 맞붙는 애틀랜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 시즌에서 7.2이닝 1실점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다저스 스타디움이라면 얼마든지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상대 타자들과의 전적도 보니까 44타수 10안타 피안타율이 굉장히 좋아요. 2할 2푼 4리 뭐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편의 주축 투수 타자들 중에서 조금 유현진에 강한 게 프레디 프리먼 4타수 3안타 너무 많이 대결한 건 아닙니다만 볼넷도 2개 얻어냈고 근데 나머지 선수들한테 잘했어요. 제이슨 헤이워드 같은 경우는 7타수 1안타 3진으로 3개 잡아냈고 네, 변하고 그다음에- 약해요. 네. 제이슨 헤이워드가 변하고 약합니다. 슬라이더 던지면 이 선수가 좀 3진 많이 나가죠. 빠른 볼은 굉장히 강한데 저스틴 업튼이 또 제일 간판 타자인데 6타수 1안타밖에 안 되고 유현진과 이게 이제 성적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타선이 문제점이 뭐냐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내셔널리그에서 홈런 가장 많이 쳤습니다. 네. 180개를 쳤습니다. 다저스 138개를 쳤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맥 캠프도 못 나오죠. 근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삼진이 1379개예요. 네. 1위예요. 이건 뭐냐면 도 아니면 뭐예요? 이 공격이니까 뭐 아니면 도 이 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현진 투수가 3차전 뭐 그레인키도 그렇고 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인구를 얼마큼 잘 던지냐. 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타자들은 후리 스윙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삼진 많이 당하는 타선들은 이제 후리 스윙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볼 갖고 스트라이크보다는 볼 요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실투가 나오게 되면 안 공이 돼요. 가운데 쏠린다든지 높은 쪽으로 형성이 잘못되면 바로 장타로 바로 연결되기 장타로 때문에 연결돼요. 네. 이제 정규 시즌에서는 6이닝 30점 하면 뭐 퀄리티 아, 스타트 하는데 근데 포스트 시즌 안 플레이오프에서 돼요. 6이닝 30점 하면 그거는 못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건 큰일 납니다. 자, 삼선발로서 자리매김을 확실히 했습니다. 자, 이제 류현진 선수가 속해 있는 LA 다저스가 과연 월드 시리즈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그 나아가는 과정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럿스포츠닷컴에서는 이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경기 162경기가 모두 오늘 마쳤습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속해 있는 LA 다저스의 플레이오프 팀도 결정이 돼서 여러분들께 아틀란타 브레이브스와의 상대 전적이라든지 류현진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에 대한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월드 시리즈를 향하는 류현진과 LA 다저스의 경기 모습 여러분께 전해드리겠고요. 자, 오늘 그래서 두 분 함께했습니다. 문상열 해설위원, 또 송건영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다저스 화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한국식이네요.